네, 저는 이전 좋아했던 것처럼 비즈드론 데이터셋을 이용한 멀티 오브젝트 트래킹 과제를 협업, 시아의 과제를 받아서 하게 된 어, 샤머즈 팀입니다. 저희 팀은 저랑 고민수, 손승우, 정민교가 팀원으로 있고, 어, 네, 저 팀원으로 있습니다. 개요입니다. 저희 조의 저희 팀의 목표는 이전 팀과는 조금 방향성을 바꿔서 MOT라는 과제가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MOT의 과제에서 과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구현하고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는 드론과 항공 영상에서 나타나는 차량과 보행자 위치를 식별하기 재추적이고 그거에 대해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그거를 실험해 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모델의 구현 능력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을 저희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팀 구성은 고민수, 정민규, 손승우가 되고 저 고민수가 EDA와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디텍션 모델의 구현을 맡았고 어, 민규님이 회의록과 같은 이제 유틸적인 업무들과 트래킹 매트릭 그리고 디텍션의 로스 그리고 결과 분석을 맡았습니다. 승우님이 트래킹 모델을 구현을 하고 결과 분석을 위한 동영상 제작 같은 부분들을 맡았습니다. 다음은 어, 수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업무 분담 프로세스는 저희는 화요일, 금요일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어, 그 주에서 공부를 했던 것들을 공유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데이터 전처리라던가 이제 저희가 구현을 하다 보니 데이터 전처리가 자주 바뀌게 되었었는데 그것을 계속 동기화하는 내용이라던가 그 했던 코드들을 각각의 GitHub에 이제 공유를 하고 이제 그것을 머징하는 내용들이 회의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서 또 하나 내용들은 각각의 사람들이 이제 MOT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보니까 그 공부한 내용들을 공유하는 것이 또 회의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디텍션 모델을 맡아서 욜로3와 욜로 V4 그 위의 모델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민규님은 디텍터의 로스와 매트릭, 트래커의 매트릭, 민호님은 딥소트와 바이트 트랙을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수행 절차로 처음부터 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델을 시작을 했던 건 6월 30일에 시작을 해서 베이스 모델을 탐색을 하고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구현하는 것을 동시에 다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베이스 모델을 빨리 구현하는 것이 목표여서 베이스 모델 구현이 7월 10일부터 7월 24일 월요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빨리 구현을 하지 못했고 거의 3주에 가까운 시간을 베이스 모델을 구현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트래킹 모델 같은 경우에는 MOT 데이터셋을 이용한 욜로의 웨이트를 받아온 그 프리트레인된 욜로 네트워크를 그냥 가져와서 결과를 보는 것으로 트래킹 모델의 구현을 확인을 했지만 디텍팅 모델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구현이 실패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된 실패 원인은 전처리 과정에서 특정 레이블을 제거하는데 요령이 없고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어, 그 과정에서 프레임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컸고 두 번째로 어그멘테이션 과정에서 그 앨범 뮤테이션 어그멘테이션을 썼는데 거기서 오류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지 못했었던 게 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부터 베이스 모델 구현을 7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구현을 모두 끝냈었고 7월 28일부터 약 열흘 정도간 실험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EDA입니다. 네, 저희 지금 데이터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의 비디오 안에 있는 각 프레임별 이미지를 받고 있고 그 비디오의 어노테이션들을 이제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트레인과 밸리드와 테스트는 각각 56개, 7개, 17개의 비디오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안에 오른쪽 그 그림을 볼 때 트리 구조는 시퀀스과 비디오의 폴더이고 어노테이션이
텍스트 폴더일 때 시퀀스는 각 안에 비디오 폴더의 폴더로 새로운 또 폴더가 있고 이 안에는 각 프레임별 이미지가 있게 됩니다. 그 각 프레임은 0.00001과 같은 그 자릿수가 있는 숫자의 형태로 모두 다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전처리를 할 때 비디오 이름을 이 프레임 앞에 붙여주는 식으로 전처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희가 가진 그 결과를 보는 코드에서 이미지의 이름으로 전처리를 하다 보니 그 같은 이름으로 가진 이미지에서 오류가 떴던 것 때문에 이제 이미지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까지 전처리에 포함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노테이션 탐색입니다. 어노테이션은 이렇게 엑셀 파일로 있지 않고 텍스트 파일이지만 저희가 보기 쉽도록 일단 이렇게 테이블에 있는 것으로 담아왔는데 맨 왼쪽에서부터 프레임 인덱스, 타겟 아이디, 그리고 박스의 정보 박스에 XYWH, 그 위드와 하이트, 그리고 스코어는 여기에 객체가 있다 없다에 대한 정보일 때 그라운드 트루스의 경우에는 1과 0의 값을 가집니다. 오브젝트는 0번부터 11번까지 있고 그 0번부터 11번의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렁켓과 오클루전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내용은 앞에서 했던 발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별 샘플에 대한 수입니다. 오른쪽 위에서 카테고리별 샘플 수에 대해서 체크를 했고요. 그 아래에서는 샘플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 어, 일반적으로 백그라운드에서는 그 먼 이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고 있고 저희가 약간 보면서 의아했던 점은 이 바이시클 왼쪽 두 번째 바이시클과 오른쪽 두 번째 트라이시클 그리고 모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잡히게 되는데 이 경우에 사람들과 다른 그 차량들을 분리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었는데 이 이후 결과에 보면 잘 못 잡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아래에 보면 아더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몰라서 그리고 이 아더스는 제거했을 때 프레임이 사라지는 게 전혀 없었어서 아더스는 전부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세 개의 클래스로 합쳤습니다. 페데스트리언과 피플을 합친 피플과 그리고 2륜차, 3륜차를 합친 모터와 나머지 차들을 합친 카로 합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비디오별 데이터셋 탐색입니다. 이미지 크기의 차이에 따라서 데이터셋이 차이가 났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의 경우에는 이 비디오의 이미지가 680에 382의 크기를 가지는데 오른쪽의 경우에는 2600에 1500일 정도로 크기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모델을 구성을 할 때 이런 크기의 차이가 있을 때도 로버스트하게 만들 수 있도록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았고 오른쪽 위에는 그 비디오별 이미지의 크기의 표를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셋 안에 낮과 밤의 밤을 모두 가지고 데이터셋에 낮과 밤의 모두가 있었습니다. 트레인에서는 52개, 낮 52개, 밤 4개 비디오가 있었고 테스트에서는 13개, 낮, 밤 4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치면 퍼센트로 따지면 테스트에서 밤의 비율이 훨씬 많기 때문에 트레인 데이터셋으로 죄송합니다. 그, 트레인 데이터셋으로 이제 훈련을 할 때, 밤에 대해서 조금 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촬영 각도의 차이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정면 뷰에서 보는 그 비디오였고, 오른쪽은 항공 뷰에서 보는 이미지로 이렇게 촬영 각도에서도 비디오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다음은 클래스 불균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에서는 차량과 모터의 클래스는 전혀 없이 사람의 클래스만 전부 나오고 있거나 오른쪽에서는 차가 대부분의 클래스를 가진다거나 특정 이미지에서 여러 클래스가 종합적으로 나오지 않고 한 비디오에서는 특정 클래스만 나온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블러리한 이미지의 문제도 있었는데 지금 저희 왼쪽과 오른쪽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이외에 또 카메라가 흔들리거나 카메라가 각도를 회전하거나 하는 경우에서 이미지가 굉장히 이렇게 블러리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나중에 어그멘테이션을 할 때 블러리한 이미지도 어느 정도를 어그멘테이션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크라우드 정도도 데이터셋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군중 밀도가 높았는데 오른쪽에서는 이제 그 오브젝트 개수가 잡히지 않는 몇 개가 잡히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디오별로 오브젝트 개수의 카운트를 세어보면 비디오별로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MOT 과제를 하기 위한 방법론을 공부를 했는데 저희는
설정을 했던 거는 욜로 V3를 선택을 했습니다. 욜로 V3를 선택한 이유는 욜로 X가 MOTR2 같은 경우에서도 아직도 욜로 X를 쓰고 있을 정도로 욜로 X는 굉장히 좋은 모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욜로 X도 욜로 V3를 기반으로 SPP와 FPN을 결합했다거나 하여튼 간에 욜로 V3를 백본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욜로 V3를 백본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면 거기서 더 쌓아가는 방식으로 더 구현 능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욜로 V3를 구현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오른쪽 위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디텍션 모델의 경우에는 백본과 헤드로 구분되게 되고 백본에서는 피처를 뽑게 되고 넥에서는 어, 일반적으로 FPN이나 SPP, ASPP 같은 그런 모델들이 들어와서 피처들을 그 오브젝트 이제 세그멘트 마스크라던가 바운딩 박스를 찾는 그런 데에 사용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헤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앵커 박스와 나중에 연결되는 그런 헤드로 욜로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욜로에서 들어가는 그런 그 기법들과 그리고 로스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욜로는 어, 그, 네, 그건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아진 바운딩 박스에서 NMS를 통해서 이제 물체를 어, 이제 다 감지하게 됩니다. 이 NMS를 할 때는 스레스홀딩으로 컨피던스가 낮은 박스들을 전부 제거한 다음에 그 이후에 NMS를 통해서 박스를 이제 박스를 줄이게 됩니다. 저희가 사용한 로스에는 포클로스와 GIU 로스를 기본으로 사용을 했는데 욜로 V3 같은 경우에는 GIU 로스가 기본은 아니지만 저희가 욜로 V3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지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GIU 로스를 기본으로 잡고 그 이후에 CIOU라든가 DIOU로 비교를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했고 포클로스의 경우에서도 겹치는 부분이 많았고 했기 때문에 포클로스를 쓰는 것이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이제 포클로스의 경우에는 이제 욜로 특성상 백그라운드에 대한 객체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불균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포클로스를 쓰는 것이 좋을 거라고 공부를 해서 바로 포클로스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의 경우에는 포클러스의 이 감마, 이 여기에서는 2를 쓴 게 감마 값인데 이 감마 값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OU에 대한 설명. IOU는 두 개의 박스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합집합과 교집합의 그 크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Y와 Y 프리드를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 GIOU는 이 IOU가 가지는 문제점이었던 겹치지 않았을 때 아무런 로스도 내뱉지 못한다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GIOU를 했습니다. 저희가 GIOU를 선택했던 점이 처음엔 IOU로 했다가 그 넌 값이 너무 훈련을 해도 넌 값이 계속 나와서 GIOU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레이블 스무딩은 기본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간단하게 TF 프레임워크에서 간단하게 시작을 할 수 있기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찾아봤을 때 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레이블이 굉장히 큰 불균형을 가지고 있었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넣고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베이스 모델에서 추가로 이제 비교분울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예를 들면 넥 부분이 욜로 V3의 기본 모델에서는 FPM 모델을 쓰고 있는데 PAN넷을 하는 것으로 사실상 욜로 V4의 모델을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DIOU와 CIOU로 GIOU를 변경하는 것을 했고 DIOU의 경우에서는 IOU나 GIOU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중심점을 가까이 만들도록 강제하는 것을 사용을 했고 CIOU에서는 중심점뿐만 아니라 종횡비도 고려를 하도록 하는 코스입니다. 다음은 저희의 디텍션 모델의 메트릭으로는 MAP를 사용을 했는데 MAP는 프리시전 리콜 커브에서 단조적으로 그래프를 만든 다음 여기 아래쪽의 면적을 구하는 것이 MAP의 데이터인데 이때 박스가 IOU
50%가 넘는 값만을 이용한 것이 MAP의 IOU 50%로 저희가 사용한 매트릭입니다. 다음은 트래킹 모델입니다. 트래킹 모델에서는 저희가 코드적인 부분에서는 대부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 모델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걸로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디텍션의 값을 받았을 때 이제 IOU 매칭을 통해서 이제 트랙이 된 것과 매치가 되지 않은 것, 트랙이 끝난 것과 매치가 되지 않은 것, 그리고 지금 트랙 중인 것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하게 되고 이렇게 트랙이 됐을 때 칼만 필터를 통해서 이제 프리딕트를 하게 됩니다. 칼만 필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금 짱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짱구가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네 개가 짱구의 위치 좌표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게 짱구의 속도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짱구의 속도를 기준으로 다음 한 스텝 이후에 짱구가 어디 있을지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과정에서 모든 이제 짱구가 등속도로 움직이지도 않을 것이고 해서 이걸 확률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밀도 분포를 통해서 이제 다음 스텝이 어디든지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 칼만 필터의 그 러프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솔트 이후에 딥소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 이전 솔트에서는 이 디텍션에서 받았던 값을 바로 RU 매칭을 하고 그 이후에 칼만 필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이루어졌는데 한 스텝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디텍션을 받은 것을 매칭 칼스케이드 반응으로 RU 매칭을 해줄지 말지에 대해서 한 스텝을 더 들어가게 되고 그 과정과 이 매칭 IOU 매칭이 이후에 이제 트랙이 끝났다 안 끝났다를 계산을 할 때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이제 진짜 완전히 끝난 게 맞는 건지 완전히 끝난 게 아닐 때에도 이 에이지가 너무 오래됐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다시 칼만 필터에 넣어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딥소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트 트랙입니다. 바이트 트랙은 이제 왼쪽 박스에서 디텍션에서 받은 그 값을 K로 받았는데 여기서 특정 인백값이 넘은 것은 하이 값, 넘지 못한 것을 로우 값, 완전히 넘지 못한 애들은 버리게 됩니다. 이때 하이 값과 로우 값에서 이제 칼만 필터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는데 이 바이트 트랙의 주요한 맹점은 주요한 점은 어, 그 트래킹 렛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지금 우리가 뭘 트래킹하고 있는지를 담아놓는 그 메모리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텍션 바운딩 박스가 무엇인지 구분을 해서 들고 있다가 그거에 대해서 인계값이 넘는지 안 넘는지 체크를 하고 이제 그, 어, 그 프레임이 안 보이는 오클루전이나 그 겹쳐서 안 보이더라도 그 특정 부분의 프레임에 대해서 들고 있는 것이 바이트 트랙의 핵심인 듯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트래킹을 매트릭 하는 MOTA와 IDF1으로 선정을 했고 호타를 선정하지 못한 이유는 디텍션에서 나온 그 결과 값을 이제 여기에 넘겨야 되는데 도저히 구현을 성공하지 못했어서 호타를 그 매트릭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나중에 실험 결과에서도 보이지만 MOTA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ID 스위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OTA와 아이덴티티 F1 스코어는 어느 정도 트레이드오프의 관계가 있어서 이 두 개를 확인을 하는 것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험 부분입니다. 베이스라인으로는 욜로 V3를 사용을 했고 기본적으로 OF를 사용을 했습니다. 포컬 로스와 GY 로스, 프루브 로스를 통해서 로스를 구성을 했고요. 레이블 스무딩을 사용을 했고 로케이셔널 어그멘테이션 사용을 했는데 예를 들면 좌우 반전이라던가 약간 기울인다던가 하는 것들을 사용을 했고 색깔과 같은 것들에서 어그멘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인풋 사이즈는 416을 사용을 했고 앵커의 기본 디폴트의 맥스 앵커의 개수는 100개를 사용을 했고 한 스케일당 앵커는 3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욜로 V3 같은 경우에는 전체 트레인 데이터셋을 전부 사용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테스트 데이터셋에서의 토탈 로스의 값을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 에포크의 값을 이용해서 이제 결과를 본 결과 네, MAP 27.5가 나왔고 아까 얘기했던 0번 피플과 1번 모터의 경우에서는 거의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험적으로 실험 시간이 좀 제한적이었다 보니 욜로 V3의 트레인 데이터셋을 33%만 이용해서 그 실험을 진행하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이걸 생각하게 된 이유는 한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 사이에 큰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보고 이 프레임 세 번에 한 번의 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이게 프리 트레인으로 사용을 하든 해서 나중에 이제 다시 트레인을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의 제한적인 시간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실험을 해도 그걸 통해서 비교를 한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33%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이때 의외로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이 5번의 에포크를 돌렸을 기준이라면 욜로 V3 전체 데이터셋을 사용한 게 3배 더 많은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3%의 데이터셋을 가졌던 게 더 높은 MEP 점수를 가졌어서 일단 여기에 이게 더 좋을 거라는 신뢰도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험을 진행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욜로 V4 이제 그 넥 부분을 바꿨던 욜로 V4에 대해서 또 실험을 진행을 했고 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욜로 V4와 욜로 V3에는 앵커의 그 스케일별 앵커를 이제 3개씩 뽑았다고 했는데 그때의 위드와 하이트의 값을 조금 조정을 해서 했습니다. 이 여기서 한 값들은 어, 그 다른 논문에서 썼던 임플리멘트를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V4로 실험 결과를 한 결과 V3보다 좀 더 안 좋은 값을 찾아 나왔고 이 값은 V4의 33%의 NAP 값입니다. 다음은 이제 V4를 기준으로 이제 V4가 점수가 안 좋았다 보니 이걸 기준으로 어그멘테이션을 했을 때 더 극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V4를 기준으로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했고 아까 명암과 같은 낮과 밤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이제 컬러 지터에서의 이런 어그멘테이션과 블러와 이제 그, 죄송합니다. 어떻게 읽는지는 CLA인데 그 했는데 이 채널별로 섞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MAP 값이 22.05%로 조금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맥스 앵커를 100개였는데 150개로 늘려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크라우드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서는 100개가 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 맥스 앵커 100개 안에서 그, 그 실제 오브젝트가 이 100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150을 진행을 했는데 200은 진행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어, 그렇게 했을 때 점수가 엄청나게 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인풋 사이즈를 416 x 416을 했는데 저희 이때까지 사용했던 대부분의 이미지 사이즈가 1000 이상의 사이즈로 시작을 했던 만큼 608의 이미지로 사용을 했을 때 이제 1000 이미지에서 굉장히 작은 객체를 탐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높은 점수 향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미지가 큰 이미지에서는 첫 번째 그 실험을 진행했을 때 토탈 로스 값이 난값이 나와서 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수소름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또 이제 포컬 로스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점수가 줄어든 걸 볼 수 있었고 이제 이렇게 적용했던 것들의 좋은 것들만 모아서 적용을 했을 때 33% 욜로 V4의 33% 그리고 이 33%는 전체 어그멘트 이제 기법들을 다 적용한 것과 이거는 전체 데이터셋을 다 사용했을 때입니다. 욜로 V4의 경우에는 아까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좋은 점수를 보였는데 기법들을 다 사용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을 전부 다 사용했을 때 더 좋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트래킹에 대한 이제 점수를 뽑았는데 이제 MOTA에 대한 점수입니다. 위쪽에서는 각 모델별에 대한 이 점수가 있고 이 왼쪽에서는 각 비디오별에 대한 점수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기 어렵지만 저희가 나타내고 싶었던 것은 점수가 굉장히 안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찾고자 했던 것은 첫 번째 어그멘테이션의 어두운 비디오를 더 잘 확인하는지 두 개를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 점수를 보고서는 저희가 비교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IDF1은 그래도 점수를 보고 비교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점수를 비교하는 게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그 비디오를 뽑아본 결과
그래프 탐지는 다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매트릭의 구현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크라우드와 관련된 이제 앵커와 이제 이미지 크기의 차이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 이제 그걸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점수가 있었던 것을 보이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 영상을 보고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더 진행하고자 했던 실험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스케일을 오른쪽 아래에 있던 것처럼 세 개의 스케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레지넷 여기 두 번째에서 바로 나온 또 네 번째 스케일을 이용하는 것과 이제 앵커를 만들 때 저희가 그 위드와 하이트를 임의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실 굉장히 작은 객체, 굉장히 큰 객체를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뿐더러 해서 K민즈와 제네릭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런 앵커를 조금 데이터셋에 적합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이걸 또 구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진 않아 보여서 적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좀 부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이거는 코드 하나만 넣으면 간단한 실험이었지만 예를 들면 이 NMS의 값에 이 NMS IOU가 이제 넘지 못하면 그냥 0으로 치는데 그 0으로 치는 게 아니라 이 IOU 값과 곱해 주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소프트 NMS를 적용을 하면 또 점수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험으로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회고입니다. 저는 프로젝트 수행 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앨범멘테이션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바이온딩 박스가 그 이미지 크기를 벗어나는 문제에서 이제 그 문제의 오류를 제대로 읽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 하나를 고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이제 패키지 내부에 들어가서 코드를 수정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승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을 조금 돌릴 시간이 없었어서 이제 좀 빠듯했다라는 것이 조금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대부분 다 이제 바쁜 시간이 촉박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실험을 다 마무리했다라는 취지로 제일 잘한 것 같고 승우님도 이제 이 과정에서 공부를 했던 양이 많았던 것이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아쉬운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제 디텍션 모델 구현을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을 찾고 있어서 다른 실험하는 것에 너무 이제 실험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